자, 이번 영상은 그림과 글맵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되도록이면 앞쪽에다가 특정 위치에다 놓고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간 어딘가에 놓고 하게 되면 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서는 내가 볼 수 있는 위치, 그 위치에다 커서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입력에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원하는 특정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 기호를 선택을 하고 넣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는데 얘를 뭐 여기 사이즈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이렇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단 먼저 그려 놓으시는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도 개체 속성은 나옵니다. 자, 그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 그림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에 3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40에 3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크기를 고정을 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얘보다는 앞쪽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맨 앞으로. 자, 그런데 안 오잖아요. 자, 이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투명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 중에 이 그림이 투명 중에 앞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하고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거 세 번째 나와 있는 투명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속성 중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물론 위쪽에 나와 있는 거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속성에 들어가서 자, 그 중에 보시면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것 중에 회색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효과 없음이나 회색조나 투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회색조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칼라이어도 회색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죠. 자, 회색조 그림으로 이것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회색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워터마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 듯한 그림. 자,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뭐 탑시크릿 아니면 뭐 1급 비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글씨를 넣어서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워터마크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선택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색조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위쪽에 풀어져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얘 테두리 자, 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없는데요. 자, 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좀 굵기를 해볼게요. 굵기를 한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그림의 색깔, 테두리 선의 색깔 자, 이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림의 테두리를 이렇게 마치 액자인 듯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속성에 가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했는데 바깥쪽 만약에 이제 글씨를 쓴다 그랬을 경우에 여백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백을 줍니다. 그래서 바깥 여백이니까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이 글씨하고 지금 요런 것처럼 글씨와 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사이 띄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바깥쪽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여백을 주면 글씨와 그림의 사이가 좀 떨어진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서의 포함 보이시나요? 자, 문서의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문서의 포함을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이력서를 이렇게 딱 만들고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문서의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두 개의 파일을 전송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내용과 사진 따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로 보낼 거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 하고 사진에 그림에 와서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이대로 그냥 저장하고 그 아래 한글 파일 하나만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글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맵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딴 쪽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쭉 보시면 글맵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시면 채우기, 파란 그라데이션 뭐 이런 것이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맵시 얘를 그냥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창이 떴으면 내용을 아래 한글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글자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글꼴을 도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도둠으로 선택을 하시고 도둠하고 도둠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둠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의 글자를 색을 빨간색으로 할 건데 빨간색은 밖으로 나가서 해도 되니까 자 여기에서 글맵시의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자, 그 중에 육각형이래요. 그러면 육각형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육각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시험지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 글자가 쓰여진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선을 연결하다 보면 그것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라 요것쯤 되는구나. 그랬을 때 좀 기다리면 육각형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적용이나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갔으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뭐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맨 앞으로 맨 뒤로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앞으로.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우클릭 속성에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보시면 세 번째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걸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글 앞으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글 앞으로 글 뒤로 이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랬을 경우는 속성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개체 속성 이거로 들어가셔도 되고 위쪽에 나와 있는 거에 개체 속성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맨 뒤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 이것의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위쪽에서 여기서 고정을 해도 되지만 자, 요거를 개체 속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60에 25 정도 할게요. 60에 25. 자, 25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적당한 크기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이 도형, 그림, 뭐 글맵시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속성을 변경할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도형, 그 다음에 그림 선택하면 그림, 그 다음에 글맵시를 선택하면 글맵시라고 하는 탭이 화면에 보여져요. 그리고 그 탭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막 찾는 게 더 짜증난다 그러시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개체거든요. 도형, 뭐 글맵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걔가 만약에 도형이었으면 도형의 개체 속성, 그 다음에 그림이었으면 그림 속성, 그 다음에 글맵시였으면 글맵시의 속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걸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것의 테두리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개체 속성에 들어갈 겁니다.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선에 가서 테두리에 나와 있는 요 선을 없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선 종류에 가서 없음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없음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의 선도 바꿔볼게요. 자, 도형에서 배경색 이걸 뭐로 할 거냐면 배경색이니까 채우기에 가야 되죠.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을 할 거예요. 자, 채우기 없음을 하고 설정을 눌렀어요. 어떻게 되냐면 뒷면에 있던 거. 자, 이렇게 도형이 지금 비쳐 보이죠?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선택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 채우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게 비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투명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속성에 가서 선 모양,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선의 모양에 보면 어떤 것은 뭐 점선, 어떤 것은 파선,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혹시나 시험을 보시는 분은 지정이 돼 있는 그것의 모양으로, 종류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반드시 굵기가 선택이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굵기라고 돼 있는 거. 자, 이거를 반드시 선택하고 원하는 거 선택이 돼 있으면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책갈피를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읽던 부분에 그 위치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갈피를 끼워 넣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어디다 할 거냐면 아래쪽에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일단 쓸게요. 원래 이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든 딴 데 갔을 때 하이퍼링크를 책갈피 위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3페이지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할 거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책갈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책갈피를 선택하게 되면 책갈피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으로 라고 표시를 할게요. 3페이지. 3P. 자, 3P 제목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자,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여기에 조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게 되면 책갈피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조판부 다시 없애주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거는 자, 요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 그 다음에 입력으로 가서 입력에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문서에 처음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지정한 책갈피로 갈지 이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지정된 걸로 선택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3페이지로 가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냥 이대로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누르면 얘가 지정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딴 데 클릭했다가 마우스를 얘한테 갖다 놓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자, 딴 데는 안 나오는데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3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책갈피 기능입니다. 책갈피와 하이퍼링크를 묶어서 이렇게 책갈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책갈피를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하이퍼링크를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자, 그렇죠.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해야 되고 책갈피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책갈피를 미리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앞쪽에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게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